안녕하세요. 12주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10장 하고 있고요. 12주차에는 정체성과 인생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마지막 시간에는 자기 존중감이라는 게 따당 등장했습니다. 자기 존중감 많이 들어보셨지요? 네. 자, 자기 존중감은 자기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가치를 말하는데요. 자기 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강점에 주목하기 때문에 약점을 지적당해도 개의치 않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도 스스로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에 비해 자기 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약점에 민감하고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사소한 약점이나 어려움에도 쉽게 좌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 존중감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인지적 판단과 자신에 대한 긍정적 감정인 정서적 판단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자신에 대한 긍정적 감정이 자기 존중감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사랑한다고 반복해서 말하면 자기 존중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하지만 근거가 없는 자기 존중감은 타인의 비난이나 인생의 파도에 쉽게 휩쓸려 버릴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진정한 자기 존중감은 살아가면서 자신이 이룬 크고 작은 성취나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에서 발견한 자신의 가치에 기반해서 이러한 자기 존중감은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 흔들릴 수 있지만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자기 존중감이 너무 지나치면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기도 하는데요. 사람들은 자기 존중감이 높은 사람이 더 호감이 가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자신을 좋게 평가하려고 하는 자기 고양 효과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기 존중감과 호감 및 매력 간의 관계는 스스로 평가할 때만 나타나고 타인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존중감이 학업 성취를 높여서 학생들이 자기 존중감을 높여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자들이 의외로 더 높은 자기 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자기 존중감은 타인과의 비교나 실패 경험에 의해 일시적으로 낮아질 수도 있지만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목표를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높아질 수도 있는 특성이 있고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자기 존중감이 무너질 때도 있어요. 행복은 자신이 사랑받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라는 마음을 이제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자기 존중감이 낮으면 행복해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자기 존중감을 가지는 게 왜 어려운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게 왜 어렵냐면 사회적 기준에 따라서 자꾸 타인과 비교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못생겨서,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없어서, 다른 사람보다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해서 자기 존중감을 남과 비교를 해서 자기 존중감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 존재의 가치와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은 남들보다 공부를 더 잘하거나 말하자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선택에 의해서 내 삶이 달라지는 그래서 타인과 비교하는 것은 어릴 때 조건적 사랑을 경험하고 내면화되었기 때문이고 지금 우리는 자신에게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나의 가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에서 오는 거다.
그것으로 충분해 라고 생각하고 또 스스로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자기를 이렇게 토닥토닥거리면서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시작. 나의 가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에서 오는 거야. 그것으로 충분해. 네. 그렇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있으신가요? 네. 오늘의 점심 메뉴. 스스로 선택할 우리 자유가 있지요.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이것으로도 충분해. 자, 둘째, 우리가 가진 한 가지 모습으로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인데요. 사람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겨서 그 못난 모습으로 내 모습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 존중감이 낮아지고 우리는 우리 안에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내가 있어요. 이게 모두 가치 있는 나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보이는 나의 못난 모습은 나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 그냥 일부일 뿐인데 그것으로 나를 이제 나의 전체의 모습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거는 내가 내 스스로 자기 존중감을 낮게 만드는 거죠. 사회적 비교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지요. 누구보다 어떻고. 왜냐면 우리는 SNS가 발달하면서 훨씬 더 많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의 환경을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교양 강좌를 통해서 그리고 또 지인들과 수준 높은 대화를 통해서 교양 있는 대화를 통해서 이런 힐링하는 시간을 통해서 계속 내가 건강해지고 내적으로 성숙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러한 사회적 비교를 우리가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도 자기 존중감을 지킬 수 있는 거는 사람들은 타인이 자신의 모습이나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자기중심적 편향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걸어가면 저 사람이 나를 보지 않을까? 혹은 내가 이 옷을 입고 버스를 타도 될까? 혹은 나 오늘 화장을 안 했는데 학교 사람들이 모두 다 나를 나보고 욕을 하면 어떡하지? 등등. 그런데도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착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기 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거죠. 자기 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일단 나에 대한 에너지를 안 주기 때문에 밖으로 이렇게 자꾸 줘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누가 어떻고 저떻고 저 집이 어떻고.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도 당연히 자기가 이렇게 관심이 많으니까 당연히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면 외에 타인과 비교해서 나쁜 평가를 받아도 근데 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악이죠. 그러면 안 되겠죠. 예. 타인과의 비교해서 나쁜 평가를 받아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 존중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존중감이 낮으면 마음이 좀 일단 약해요. 상처를 쉽게 받아요. 마음의 상처에 취약해져서 타인이 나를 거부했거나 혹은 아주 사소한 실패를 더 고통스럽게 느끼고 긍정적인 경험이 주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행복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 존중감을 높이는 것이 정신건강과 행복감에 도움이 됩니다. 넌 잘할 수 있어. 난 잘할 수 있어. 예전에 제가 20대 때
열심히 공부를 하던 시절에 항상 아침에 학교를 가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하면서 특히 눈썹을 그리면서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오늘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나의 암시를 안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막 자신감이 뿜뿜 솟았던 것 같아요. 아침마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자, 이런 긍정적인 암시는 긍정적인 감정을 증가시켜서 일시적으로 자아 존중감을, 일시적이지만 그 효과는 오래 유지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긍정적인 암시의 내용이 자신에 대한 믿음과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일시적으로 그래 괜찮아 이거보다는 진짜 내가 나에 대한 믿음도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자존감을 높이려면 사회적 평가나 타인의 인정보다 자신의 가치에 따라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모습의 나를 의식하고 믿어야 합니다. 내 안에는 수많은 나들이 존재하고 그러한 나들로 이루어져 있는 자신을 믿어야 되죠. 신뢰를 하고 건강한 자기 존중감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친구로서의 나, 부모님의 사랑스러운 아들, 딸, 공부는 열심히 하지만 성적이 안 좋은 나, 등등등등등 나로 이루어진 나를 받아들이면 어떤 일로 상처받아도 그거는 나의 정체성을 전체를 흔들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더라도 나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사랑받는 나, 이게 튼튼하게 되어 있으면 그 고통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많은 나들이 모여서 현재 나의 모습을 결정하고 그러한 나들에 대한 기대가 모여서 이상적인 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 나의 인생 가치를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를 한번 보시면서 교재는 220페이지입니다. 220페이지에 나의 인생 가치 찾아보기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단어 중에서 중요한 가치 두 가지. 그리고 또 그 남은 것 중에서 내가 이거 있어야 활력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가치 두 가지. 그리고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라고 누군가 물었을 때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가치 두 가지. 이렇게 6가지를 골라서 그동안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설명해보는 활동입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나라는 존재는 수많은 나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러한 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자신을 이루고 있는 많은 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강점, 약점, 그리고 기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모습을 받아들임으로써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내 안에 어떤 나가 있는지 하나씩 적어보고 그 나가 가진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대하는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한 나들로 이루어진 자기의 모습에 대한 느낌도 간략하게 써봅니다. 자, 12주차 세 번째 시간 음악 감상은 그중에 그대를 만나입니다. 여러분 교과 내용하고 그중에 그대를 만나라는 피아노 음악과 또 테너의 노래를 들으시고요. 자기 존중감도 높이시고 또 나에 대한 믿음을 더 확고히 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